안녕하세요, 평강입니다. 오늘은 팔루미노 블랙잉 연필로 오렌지 주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로 오렌지 주스의 전반적인 큰 외곽을 그려줍니다. 오늘은 지우개를 쓰지 않고 크로키 할 거예요. 크로키는 물체의 대략적인 큰 이미지를 간략하게 그리는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어디까지가 스케치고 어디까지가 크로키고 어디까지가 소묘냐, 사실 다 비슷한 이야기이고 어디까지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오늘 제목에서 제가 적은 것처럼 딥 크로키 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스케치보다는 좀 더 톤이 들어가 있고 색이 칠해져 있는 상태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개를 쓰지 않고 그림을 쭉 그려갈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한 선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형태가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겠다 하는 지점에서 손에 힘을 줘서 좀 더 진한 선으로 형태를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지우개를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우개를 쓰지 않을 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우개를 쓰지 않고 연습을 했을 때 좀 더 틀릴 것을 대비해서 좀 더 집중해서 물체를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집중을 하면서 관찰하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죠. 그래서 취미로 그리시는 분이나 그냥 나는 좀 가볍게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지우개를 안 써가면서 그리고 싶진 않다 하시는 분들은 지우개를 써도 무방하지만, 나는 좀 훈련이 돼야 하는 학생이다, 혹은 난 좀 빨리 뭔가 그리는 이런 스킬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우개를 쓰지 않고 물체를 짧게 자주 관찰하면서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을 왜 그 많은 그릴 것들 중에 오렌지 주스를 그리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고 또 그림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뭘 그려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리지? 어떻게 그림을 시작하면 좋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가르치시는 분들은 가르치시는 분들마다의 어떤 그 스킬, 교육하는 스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미술 학원이나 그림을 처음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면 반 이상, 아마 더 많으려나, 그 정도의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은 선 연습을 시키죠. 연필을 길게 잡고 선 긋는 연습, 그리고 연필 선으로 다양한 색을 내는 방법, 명도를 구분한다라고 해요. 명도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고, 또 원기둥, 구, 육면체, 이런 모든 물체의 근간이 되는 기본 도형을 연습을 시키게 돼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원기둥을 그릴 때, 육면체를 그릴 때 선을 빈 종이에 마구마구 계속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재밌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해서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하는, 또 권하는, 처음 그림을 시작하는 어떤 그 경로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 말을 배웠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막 듣죠. 단어도 듣고 문장도 듣고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하면 엄마, 아빠, 맘마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태어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어를 이야기하고 단어를 따라서 이야기하고 문장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맘마, 빠빠 뭐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단 많이 그려보기를 권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 그림을 배우려는 목적이 다를 거예요. 나는 취미고 시간이 많다,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권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시작해 보길 바래요. 하지만 나는 지금 미술을 전공을 할 거고 입시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배워야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아마도 원기둥, 구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자기가 편안하게 좀 그릴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이제 시작하고 몇 마디의 단어를 이야기할 줄 알고 이렇게 엄마, 아빠 그리고 주변 사람의 말들을 모방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시작을 할 때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 이제 말하겠는데 옹알이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좀 더 어려운 단어들, 뭐 문장들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해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과정들까지 우리가 그림을 배우는 과정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많이 듣는 거, 많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따라해보고 그려보고 관찰하는 연습. 엄마 아빠의 입을 이렇게 보면서 말하는 억양과 뭐 말투와 뭐 음성과 이런 걸 들으면서 아이가 관찰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주스를 그릴 때도 여기 안에 많은 뭐 레터링과 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선도 있고 구도 있고 글자도 있고 어떤 문양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이가 관찰하는 것 같은, 그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눈으로 보는, 그 보는 연습, 관찰하는 연습을 많이 기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도 보면 이 종이 팩으로 된 주스 팩을 보면 육면체의 변형의 형태로 생겼지만 종이이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이 있어요. 외곽이 삐뚤삐뚤하고 그리고 약간 종이의 접합 지점에서 보여지는 종이의 특징들도 보이고 약간 코팅이 돼 있어서 광택의 느낌도 드는 부분들이 있고 종이의 두께 때문에 두께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두께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종이의 두께감이 느껴지는 지점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관찰한 것들을 그린 그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나 한번 그 그림도 다시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면 좋을 방법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옹알이 하듯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려보는 거예요. 자기의 선으로. 어디서부터 그려요? 어디서부터 그리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부터 내가 그릴 수 있겠다 하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자기가 끝낼 수 있는 지점에서 끝내는 게 지금 내가 관찰한 거에서 그릴 수 있는 나의 그림인 거예요. 자,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려고 하고, 뭐 요즘에는 이제 좀 더 빨리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국어의 원리를 가르쳐 주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르치고 뭐 자음, 모음 이런 원리. 자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어떤 글자가 되고 어떻게 발음하고 그래서 그 문장,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배워요.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흔히 먼저 배우게 되는 그 원기둥, 육면체, 원뿔 뭐 이런 기본 도형의 원리를 배우는 것들이 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응용하고 조합하고 다시 편집해서 구도를 만들고 다른 정물들에 대입해서 그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많이 배우던 그 방식과 좀 순서를 다르게 해주면 좀 더 내가 지치지 않고 좀 재미와 흥미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림을 전공했을 때도 아니고 미취학 아동일 때 그림을 그렸던 기억들 중에 내가 그리고 되게 뿌듯했다 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는 기억이 있어요. 그때 수채화 색연필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수채화 색연필을 사서 제 스케치북 앞에 어떤 펭귄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두 마리 펭귄이 있는 캐릭터를 따라서 그렸는데 내가 봐도 너무 잘 그린 것 같은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그 색연필로 그 형태를 뭔가 이렇게 그려서 내가 닮게 그렸다라는 그 만족감과 뿌듯함이 되게 좋았던 기분으로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남아서 내가 뭘 줘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유지해 올 수 있었고, 그래서 남의 평가를 받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지적받는 그림들 혹은 평가가 돼야 하는 그림들을 그리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입시하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에게 되게 스트레스가 되고 혹은 이제 좀 강압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목적이 이제 대학을 가야 하는 목적이었고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어떤 결과를 내야 하고 하는 그 상황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저는 그런 방식을 추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일정 부분 내 그때 그렇게 가르치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되게 아이들을 힘들게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뭐 지난 일들은 어쩌겠습니까? 지금 잘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방식을 다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배우시는 분들도 혹은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많이 연구해 보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 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린 그림이 이제 딥 크로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물체 전체적인 윤곽과 형태를 그리고
그 물체 색이 가지고 있는 색깔까지 구분해서 약간의 색을 구분을 해주고 하는 정도의 그림을 딥크로키라고 하면 좀 더 가볍게 그리는 크로키, 정말 선으로만 물체의 특징을 그리는 더 가벼운 크로키를 다음번에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너무 긴 호흡의 그림을 많이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 가볍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접해보면서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그리고 똑같은 물체를 여러 번 그리게 되면 이전에 관찰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보고 내가 느껴지는 게 그림에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또 다시 내 그림을 관찰을 하면서 피드백하면서 스스로 많이 그려보기를 권해요. 그리고 그림을 좀 전공을 하고 그림을 정말 더 많이 그려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떤 선생님이든 크로키를 아마 추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물체 전체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만큼 많이 연습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쌓여서 나에게 감각으로 체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태력이 좋아지려면 많이 관찰하고 옮겨보고 고쳐보고 이런 이 과정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야 형태력이 좋아질 수 있죠.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도 지금 뭐 완전히 똑같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틀린 부분들이 있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똑같이 그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짧은 호흡으로 그리는 그림이 정확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똑같이 그려야지 라는, 똑같이 그려야 잘 그린 거지 라는 그 편견을 좀 버리면 좀 더 가볍게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제로 뒀으면 좋겠는 것이 똑같이 그린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관찰했고 내가 오늘 본 만큼 이렇게 옮긴 그림이 난 자랑스럽다, 예쁘다, 잘했다 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쌓아가시다 보면 어느새 형태력도 그리는 스킬도 좋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그림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시고 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